안녕하십니까, 현시아입니다. 오늘은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4.3의 서론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가면 이 운동은 그동안에 좀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중에 최대 규모의 여성 중심의 항일운동으로 유명한 운동입니다. 제주도 구자면, 하도리, 세화리, 연평리, 종달리, 성산면의 시흥리, 오조리 등의 해녀들을 비롯해서 연 인원 17,130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그런 항쟁이었고요. 또 대소 집회 및 시위 횟수가 연 238회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부춘화와 김용련이라는 해녀인데요. 이들은 1923년 구자읍 하도리 보통학교 야학부를 다닌 학생으로, 이들을 가르친 인물 중에 오문규라는 인물은 사회주의 청년운동 세력이었던 서구동맹의 일원이었어요. 따라서 이 운동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한국사연과의 통설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1920년대 제주도 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주로 야학, 야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글, 역사, 과학 등을 가르치면서 사회주의 사상도 가르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내 사회주의 운동도 그러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1924년 6월 제주 청년회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산 단체를 설립을 전후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진 청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신인회입니다. 신민회랑 신관회는 아니에요. 신인회예요. 그래서 신인회는 1925년 3월 11일 김택수, 송종현 등의 인물들이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로 1927년에 제3차 조선공산당 제주 야채이카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 외 지역에서도 사회주의 단체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제주도 내 각 지역의 청년회를 하나로 연대하고 전국적 조직인 조선청년동맹과 연결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도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1925년 3월에 한덕여자청년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주여자, 조선여자, 조천여자, 신촌여자, 여성동호회 이런 것들이 설립하기도 했죠. 또 1927년 후반에 조선공산당 제주야채이카는 만들어졌는데,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만 4,300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되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커진 그런 단체였어요. 이들은 철저한 반의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1928년 말 제4차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일제가 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탄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이 영상을 멈춰 주시고 한번 제가 옆에 이렇게 제시하는 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신 걸로 믿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듯 철저한 방일 감정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왜 하필 해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전개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해녀들의 생존과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주밀란 같은 경우는 봉쇄관의 과한 세금 징수가 한 원인이라고도 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해녀들이 일본인들과의 그런 해산물 채취 경쟁에서 힘이 안 됐어요. 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 되게 당시로 따지면 최신식 그런 어선이었고요. 최신식 그런 그 도구들 이용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해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캐고 막 잘라서 캐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인 상인에게도 착취를 정말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버티지 못해서 해녀들이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 해녀 어업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 조합도 일본인 제주도사가 조합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점차 고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보다는 해녀들이 더 큰 피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들로 만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해녀들이 더 이상 나 못 살겠어 다 엎어 하면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었거든요. 이 운동 자체가 옆쪽에 성산면, 구좌면 막 이런 쪽, 그리고 또 우도에서도 일어난 그 운동이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못 살겠으니까 일본 너네도 우리도 싫어, 일본 엎어버릴래, 막 이런 식으로도 나아가기도 했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녀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채취한 그 해산물들을 다 뺏기기도 하고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해산물 강제 침탈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수차례 건의 및 진정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구좌면 해녀 회원들이 직접 그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라고 그 부추나 해녀 중심인물인 그 해녀가 남긴 생전 회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녀들의 그런 그 요구사항이나 투쟁 방침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면 여기서 약간 우리 피해 많이 봤으니까 보상해라, 뭐 우리의 뜻에 따라서 입찰 경매하게 해달라, 뭐 거의 그런 걸로 보이고, 사실 일제에 대한 그런 투쟁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투쟁 방침,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이 밑줄근 부분들을 보면은 그 각 면에 연락을 해서 뭐 투쟁을 전도적으로 확산해서 진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뭐 대표자들이 개인 행동을 삼가고 직서정면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추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후속자가 생길 경우에도 투쟁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최후까지 싸워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지리의 발견자를 미리 그 조합사무소 주변에 잠복시켰다가 대표자의 안내와 안팎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자.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방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뒤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또 이 연락망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을 통해서 그 전도적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의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 밀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일어나는 게 조직적이기보다는 되게 감정적으로 갑자기 폭발해서 터지거나 막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제주 밀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지만, 근데 이 운동 자체가 단순히 뭐 밀란적인 성격에서 우리 생존권 때문에 라고 보기에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투쟁 방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게 사회주의자들이랑 연결돼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반일 감정을 계속 교육해왔기 때문에 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사실 이 점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할 수 있으니까 항일 운동이라고 보통 보는 견해예요. 어쨌든 이 운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항쟁이었다는 점이에요. 제주도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뭐 제주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근대 사회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제주도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주도의 남자들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고려말 조선 초의 외구의 침탈도 있었고, 그 훨씬 전에 여몽전쟁기, 고려와 몽의 전쟁기에서 삼별초가 내려오면서 제주도도 전란에 휩쓸렸던 그런 점들도 있었었고, 그 이전도 가면은 되게 좀 외부 세력이 계속 제주도의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저항하고 해왔던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많았고, 사실 대규모 전쟁보다는 소규모 전투가 많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남자들이 많이 희생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 제주도는 농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땅이니까 주로 그 생산업이 어업이었는데, 이 제주도를 여러분이 가시면 바람도 너무 세고 또 파도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바다가 좀 험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의 경우 사회생활을 철저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왔던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는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 외구의 침탈이 심할 때 여성들이 직접 환해 장성이라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외구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성이 있어요. 9개의 장성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일들도 되게 흔했어요. 어쨌든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제주도의 여성들은 직접 해녀질을 하고, 농사도 그나마 지을 수 있는 밭농사도 나가서 여성들 주도적으로 하고, 또 김만덕이라는 그런 여성 상인이 조선 왕에게 불러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김만덕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주도의 여성들은 이미 스스로의 힘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좀 진보적인 사상인 사회주의 사상을 잘 수용할 수 있었던 것들도 나름의 자신들의 그런 생존에 대한 주체성이 좀 강했다는 점들도 좀 이유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여성들이 중심으로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지만, 당시에 대규모 그런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이 운동은 향후 1930년대부터 4.3 이전까지 제주도 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이에 대해서는 본주제인 4.3에 대해서 다룰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운동인데, 어쨌든 지금 4.3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4.3에 대한 영상들이 다 업로드한 후에 이 영상도 잘 조직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4.3의 본 주제로 들어가서 4.3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봐야 하나, 아주 다양한 각도의 관점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4.3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